네, 내년 1월 20일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죠. 북미 관계, 한미 관계 어떻게 정립될지가 관심입니다. 그제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안 계신 사이에 국내에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심각해졌는데 지금 의원님도 미국 다녀오신 다음에 지금 자가격리 상태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로 자가격리를 저희 하시는 거죠? 이제 자가격리는 아니고 저희들로서는 이제 그 능동 감시 단계로 이제 들어갑니다. 네. 이제 음성 판정은 받았고요. 뭐 저희들은 뭐 밀접 접촉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난 의원들 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없어서 다행히 잘 돌아왔습니다. 뭐 미국도 국회의원들도 막 코로나 걸린 분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잘 만나는 사람들 만나고 의미 있는 대화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지금 불복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지금 미국 길에 나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조 바이든 당선자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아마 그게 그렇게 확정될 걸로 아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제 조 바이든 당선자는 6선 국회의원 하신 분이고 어떤 의회 의견을 아주 중시하는 합리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을 독선적이 아니라 전체적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그 미국의 시스템을 복원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의원 외교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생각해서 저희 한반도 TF팀에서 먼저 가고 또 다음 달에는 우리 국회 외통위 차원에서 여야 의원이 함께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서 만나신 분들이 몇 면을 보니까 현재 바이든 인수팀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만나는 사람들이 좀 가까운 분들 그리고 나중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을 때 어떤 중요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을 주로 만나신 것 같은데 주로 그 면면이 어떻습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당선자가 이렇게 방침을 내려서 인수위원들은 외부인을 접촉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만나지 못하도록요. 네, 그래서 아무도 누구도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진짜로. 네. 그래서 주로 이제 민주당 의회 분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바이든 당선자도 상원 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의원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그 브래드 셔먼이 이 미국 하원 외통위에서 13선 의원으로 최고참 의원입니다. 네. 이번에 외통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레고리 믹스 의원도 같이 만나고 했기 때문에 중요한 분들을 만나고 또 우리 한국계 앤디 김 의원이 한국계에 이어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NSC에서 일을 했고 또 바이든 부통령과도 그때 긴밀히 협력해온 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네. 커트 캠벨을 비롯한 그 싱크탱크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지금 뭐 브래드 셔먼 의원이 뭐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유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만나서 인사만 하고 오면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얘기 오랜 기간 하셨다고 하는데 주로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네, 브래드 셔먼은 이번에 그 종전선언 결의안을 주도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네. 본인이 외교위원장이 된다면 미 의원 대표단을 가지고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적극적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또 종전선언 지지와 함께 평양과 워싱턴 간의 연락사무소, 리에종 오피스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고 또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앞으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로 대북 문제를 취재했던 비건과의 그런 대화의 필요성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바이든 행정부가 막 출범했을 때 그 기간 동안에 북미 양국 간의 어떤 군사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평화롭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대를 가졌고 이러한 평화 상태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상호간의 어떤 긍정적 그런 시그널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새로운 행정부가 취임을 하게 되면 그 공감대 속에서 대북 정책을 이끌 수 있도록 의견을 좀 교환하신 것 같은데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도 지금 만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스티븐 국무부 부장관 만나서 이미 이제 이전 행정부일 텐데 어떤 얘기를 주로 하셨습니까? 아시다시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총괄해서 관리하고 협상해온 분입니다. 네. 실제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 평가를 들어보면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분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초당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이고 상당히 진지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새롭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인수위 과정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내용을 잘 공유를 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분이어서 원래 30분 만나기로 했는데 1시간 20분을 되도록 서로 진지한 토론을 나눴습니다. 아주 만족했고 또 함께 간 우리 김한정 의원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보좌했던 분이고 우리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했고 대북 특사로 6번이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서로 간에 좋은 경험을 나눌 수가 있었고 아주 의미 있는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건 부장관도 아주 만족했고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경험을 인수위 팀에 잘 넘기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자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강한 확신과 긍정적 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해줘서 저희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새로운 그 인수팀에게 본인이 하던 역할들을 최대한 정보를 많이 넘기겠다는 그런 뜻을 전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공유해서 어찌됐건 이거는 뭐 대통령이 누가 되는 거 상관없이 이 동맹의 관계, 우리 한반도 평화 문제는 발전을 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방미기관에 미 하원에서 의미 있는 결의안 2건이 통과됐다고 들었거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죠? 네, 그 톰 수아지 의원이란 분과요, 그 랭필드 그 상원 의원이 주도한 법안인데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이 재미동포들의 역할이 미국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과 또 아미베라 의원이 주도한 이 한미 동맹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결의안 그 두 가지가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통과된 기념 기자회견을 캐피탈 힐, 즉 미 국회의사당 앞에 언덕에서 하는데 저도 같이 참여해서 축사를 해주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미 바이든이 당선될 거라는 예상이 나올 때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건 적어도 우리나라의 그 방위 분담금 문제는 아마 쉬워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만난 의원들도 동맹을 밀어붙이는 정책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의원님한테 좀 전했나 봐요. 실제 우리나라와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많이 긍정적인 신호가 왔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 우리 한미 관계가 좀 후순위로 밀리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었습니다만 바이든 당선자가 첫 번째로 11월 11일 날 그 유엔 베테랑 데이 때 필라델피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 헌화한 것이 최초의 공식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금방처럼 이 톰 수아지 의원과 아미베라 의원이 두 개의 한미동맹 중요성을 인정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 자체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확인시켜 준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의 슬로건이 리스토어 소울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이 미국의 영혼을 다시 부활시키자는 건데 이걸 그대로 이 결의안에 한미동맹의 정신을 부활시키자로 연결되고 있고 그래서 방위 분담, 주한미군 철수 압박 등으로 어떤 그 돈으로 이거를 계산하는 그러한 용병 수준의 한미동맹이 아니라 가치 동맹, 민주주의와 룰 오브 로, 법의 지배와 어떤 민주주의 이런 그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는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동맹으로서 발전시켜 나가자 이러한 공감대가 합의되었고 톰 수아지 의원도 그런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노벤 갈레고 의원이라고 그런 분을 비롯해서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공감을 해서 저는 방위 분담 문제는 쉽게 풀릴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SNS에 그 같이 가신 윤건영 의원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먼저 이 글 잠깐 보면서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을 잠깐 볼게요. 그들의 자세는 열려 있었지만 사고는 오래전 것이었다. 판문점과 평양선언, 싱가포르 합의 등에 대한 인식도 여전히 엇갈렸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불신도 존재했다. 당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당분간 상황 관리에 중점을 둘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대로라면 인식 자체는 내년에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큰 진전이 없을 거라고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떤 그런 말을 좀 들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오게 되면 아무래도 먼저 선 비핵화를 요구하게 되면서 북한과 또 줄다리기 싸움을 할 것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을 하곤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미 관계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 한반도 문제는 우리 민족의 운명의 문제이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다. 통역 없이 대화할 수 있는 나라다. 미국인 중에 우리처럼 절실하게 한반도 문제를 고민하고 공부한 사람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미국 같은 동맹국인 미국의 정치인과 미국의 의사결정권자들을 설득하고 공부시키고 이끌고 가야 된다는 자주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처음 시작하지만 북한을 우리처럼 깊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다루는 법에 대해서도 훨씬 더 우리가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해 간다면 적어도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당선자께서는 기본적으로 동맹의 가치를 존중하고 다른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경청하는 리더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한반도 평화 원칙과 우리 정부의 방침을 가지고 바이든 행정부와 잘 소화해 간다면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때의 그런 전략적 인내라는 개념으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클린턴 정부 때 김대중 정부와 함께 같이 힘을 합했던 그 햇볕 정책과 적극적 관여 정책으로 그걸 진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방송을 좀 보다 보니까 미국에 네. 있는 대북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사항 보니까 국내 전문가들도 일부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북한이 지금 본인들의 의사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있진 않은데 초반에, 그러니까 취임 초기에 어떤 기선 잡기라든지 이런 것들 위해서 아주 국지적인 도발을 가능성도 좀 있지 않느냐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만나신 그 의원들이라든가 그쪽에 계신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은 어떤 얘기들을 주로 하던가요? 북한에 대해서요? 그렇죠. 뭐 저희들이나 미국이나 가장 염려하는 것은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1월 20일 날 취임식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국무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그 이제 협상팀을 구성하기까지 한 길게는 6개월이 걸릴 텐데 네.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긍정적 시그널을 서로 보낼 필요가 있다.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부분적인 여행금지 해제 같은 것을 통해서 뭔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해가고 우리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때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진전된 협의를 자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계속 갈 수 있도록 다시 핵경제 병진 노선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다 뭐 미측이나 저희나 다 그런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일 모레 이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제 방한을 하지 않습니까? 이어서 또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논의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이제 중국이 주변국들을 이렇게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그러니까 바이든 새로운 대통령의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할 때 저도 국회의장님과 함께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네.
미중 관계는 바이든 대통령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서로 경쟁할 것이다. 그다음에 인권 탄압이나 남중국해 문제 그리고 홍콩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대결할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와 북핵 문제 등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할 것이다. 그래서 경쟁과 대결과 협력 이 세 가지로 복합적으로 중국을 다루겠다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미국 그 정치 중에 가장 정통한 사람이 이 중국에 대해서 정통한 분이 키신저 아니겠어요?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칼럼을 보니까 정말 미중이 서로 이번에 협력하지 않으면 이게 전쟁으로 하면 세계가 파멸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키신저의 그러한 고언을 우리 미국 그 정부 당국자들이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중이 이러한 이 팬데믹 코로나 상황에서 인류 전체의 를 구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같이 힘을 합하는 협력을 강화시키고 대결을 최소화시켜 나가면서 미중 관계의 타협점을 찾는 것이 이 지구 전체나 인류 전체를 위해서 최강대국 두 나라가 취해야 될 도덕적 의무이고 자세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의원님, 저희들이 준비한 이코노미스트지 그 표지가 있거든요. 잠깐 이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저게 지금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이번 주 표지인데 저기에 보면 미국이 동맹국들과 서로 손을 잡고서 새로운 바이든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를 알리는 그런 표지인데 저기 보면 미국이 우리나라의 손을 잡고 또 우리나라가 동맹국들의 이제 손을 잡으면서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 중국을 고립화할 것이다라는 어떻게 동맹 정치를 해 나가느냐에 대한 분석 기사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들 예상이 동맹을 강화를 항상 주장해 온 바이든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계속 미국 옆에 서주기를 원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는데 또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또 드러내놓고 또 한편에 또 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중간에서 우리가 스탠스를 어떻게 잡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냉전 시대의 미소 관계처럼 화해할 수 없는 그러한 적대적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중국 경제는 미국 경제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미국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고 있고 중국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 영역이 많습니다. 이미 세계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 가치 사슬에 깊숙이 결합되어 있는 중국을 고립시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중국이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14억의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는 저 경제가 쉽게 미국이 압박한다고 무너질 수 있는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건 타협을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처럼 감정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형태가 아니라 저는 체계적으로 분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협력할 부분과 대립할 부분을. 그래서 저는 그 양쪽에서 우리 국가가 사안별로 우리 영역을 확보해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것이 외교적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